나가소. 두려한 며느리는 더는 이 집에 둘 수 없심더. 20년 동안 홀로 재산상을 차리고 첩의 속꽃까지 빨았던 월선이 남편 엄상철에게 들은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중 어른들 앞에 이마를 땅에 대고 큰절을 올린 뒤 낡은 나전함 하나만 품에 안고 제 발로 대문을 나섰지요. 모두가 그날로 월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문이 닫히는 순간 월선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품에 안고 나간 그 낡은 나전함 하나가 훗날 모두의 운명을 전혀 다른 곳으로 끌고 가게 될 줄은요. 경상도 안동 근처 어느 고을 닷다랗게 풀먹인 이불을 들추다 손끝에 총이 뭉치가 걸렸습니다. 이 집 며느리 월선은 남편 방 이불장을 정리하다 동작을 멈추었지요. 누런 종이 위에 친정아버지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분재기였어요.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딸 월선만을 위해 따로 남겨둔 전담 문서였지요. 그런데 명의란에 적힌 이름은 월선이 아니었습니다. 옥분, 첩의 이름 섭자가 먹비트로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황급히 나머지 문서를 넘겼습니다. 눈 내마지기, 닷 육마지기. 친정에서 혼수로 가져온 전답이 단 한 경기도 남김없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서 맨 끝에는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 이반완요. 월선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되어 있던 전답이 마치 관아의 확인까지 받은 것처럼 꾸며져 다른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월선의 손이 한 차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치지 않았어요. 소리친다고 빼앗긴 전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월선은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선은 문서를 원래 자리에 도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방문을 닫고 우물가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월선에게는 오래전 헤어진 오라버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된 사람이었지요.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훈수함을 건네주시던 날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아버지는 끝내 월선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섭섭하다고만 생각했지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등 위 대인 자국 위로 물이 스몄어요. 월선은 이를 악물고 물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여느 때보다 깊이 파고들었지요. 곁에는 고사리 한 단, 도라지 뿌리, 명태 2마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유, 이게 무슨 비린내야. 코를 찡긋 막으며 옥분이 대문을 들어섰어요. 뒤로 남편 엄상철이 갓을 비스듬하게 걸치고 어슬렁 따라왔지요. 제사상 아직 멀었나. 월선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엄상철이 내뱉었습니다. 어른들 오시는데 상이 허술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노. 번듯하게 해라. 번듯하게. 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라 카이. 맨날 이꼬라지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상철은 월선 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월선 앞에 쌓인 나물 더미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지요. 아이고, 마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월선의 칼질이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무토막이 구르더니 흙바닥에 떨어졌어요. 월선은 그 물을 주워 앞치마에 훔치고 나무를 소쿠리에 담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건철 위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지글 기름이 퍼지자 두부전을 올렸어요. 동태전, 고기완자, 혼자서
8가지 전을 번철 위에 차곡차곡 올렸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붉은 점이 찍혔지만 월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20년을 혼자 지겨울 만큼 차려온 손이었습니다. 전을 뒤집다 월선의 시선이 부엌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선반 아래 그름이 내려앉은 자리에 나저남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친정어머니가 혼수로 싸 보내준 함이었어요. 자개가 기름 연기 사이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월선은 그 함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번철 위로 시선을 돌렸지요. 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밤을 꼬박 새운 월선의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제사상 위에 전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나물 5가지, 탕 3그릇, 과일까지 빈틈없이 차렸지요. 월선이 마지막으로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게 뭐고? 시어머니가 젓가락 끝으로 동태전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반으로 쪼개더니 코 밑에 가져다 대고 인상을 구겼지요. 기름이 탁하다. 밤새 뭐 한 거야 너는. 월선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새 기름으로 바꾸어서 다시. 됐다. 건들지 마. 이제 와서 뭘 더 한다고. 시어머니는 동태전을 도로잡시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월선이 밤새 부어오른 손으로 한 잔 한 잔 뒤집은 전이었습니다. 손등 위로 대인 자국이 아직 붉게 올라와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손을 단 한 번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들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상철아, 옥분이한테 밥은 먹였나? 아, 아침에 챙겨심더. 그래, 잘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내 대장부가 첩 하나 두는 게 흠이가. 몸 약한 아이, 내가 잘 거두어라.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들의 외도는 흠이 아니었고 첩은 오히려 보살펴야 할 아이였지요. 며느리의 20년은 그 말 한마디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월선이라는 이름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한 번도 다정하게 불린 적이 없었지요. 월선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월선을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참, 옥분이 속옷이 빨래통에 있다. 걔가 몸이 약해. 네가 좀 해라. 월선의 손이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일어날 만큼 단단한 힘이었지요. 예, 어머니. 빨래통 앞에 초그려 앉았습니다. 첩의 속옷을 꺼내 빨랫돌 위에 올렸지요.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탁탁탁. 방망이가 빨랫돌을 칠 때마다 물이 튀어 월선의 저고리를 적셨어요. 밤새 차린 제사상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흠집이 났고 그 손으로 지금 첩의 속옷을 빨고 있었지요. 월선은 방망이를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세게. 빨랫돌 위로 튄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이며 흩어졌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혼수 보찜을 싸주시던 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잘 살아라, 우리 월선아.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빨래 물소리 사이로 아른거렸지요. 월선은 젖은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 다시 방망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월선이 빨래를 넣는 동안 안방에서는 판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지요. 전담 넘기는 건 다 됐지. 예, 옥분이 앞으로 넘긴 것 말고 나머지는 다 어무이 앞으로 돌려놔심더. 엄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관아 이방까지 다 받아 넣으심더. 이제 월선 이름으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심더. 그것은 20해 전 월선의 친정아버지가 딸의 안녕을 빌며 남겨준 분재기의 마지막 조각이었지요.
조각마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남의 이름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게 웃었어요. 그러면 월서는 이제 쓸 데가 없다.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재산은 다 빼놨으니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문중 어른들 앞에서 죄목 하나 씌워 내보내자. 죄목이라 뭘로 하면 되겠습니까? 엄상철이 되물었지요. 시어머니는 이미 답을 준비해둔 듯 막힘이 없었습니다. 불순구고 시부모에 불효했다. 누가 뭐라 하겠노. 그거 조심도. 어머니가 봉양이 부실하다 한마디만 하시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따 제사상 자리가 좋겠구나.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 많을 때 해야 월선이 발악을 못하지.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것은 다 쓴 그릇을 내다버릴 자리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밖에서는 월선이 빨랫줄의 마지막 빨래를 노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그들이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한 채 우선 눈앞의 제사상을 마저 차릴 생각뿐이었지요. 남은 나무를 어떻게 묻힐지, 탕은 언제 올릴지 그 생각으로만 멀릿속이 가득했습니다. 처마 밑에 까치가 한 마리 울었어요. 해가 서녁으로 기울 무렵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갓을 쓴 백발의 큰 어른이 먼저 마루에 올랐고 그 뒤로 삼촌뻘 되는 어른 셋이 나란히 뒤를 따랐지요. 월서는 부엌에서 마지막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시래기를 짜는 손에 유독 힘이 들어갔어요. 첩의 속것을 빤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아직 빠른 물 냄새가 가시지 않았지요. 때 등 뒤에서 뜻밖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음식들 저 상에 옮기면 되겠소. 월선이 고개를 돌렸어요. 엄상철이 소반 한쪽을 잡고 부엌 문지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이 부엌 문턱을 남편이 넘은 것은 처음이었지요. 아니, 뭘 멍하니 보고 있노. 어디로 옮기면 되겠냐고. 월선이 얼떨결에 대청마루 쪽을 가리켰습니다. 엄상철이 소반을 들어 옮기다 월선의 손등을 힐끗 보았지요. 손이 왜 그러노? 되었나?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엄상철은 답도 기다리지 않고 마루로 향했어요. 하지만 월선의 발은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20년이었지요. 20년 동안 제사상 옆에 남편이 선 적도 손이 되었냐고 물은 적도 없었습니다. 대인 손등 위로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바람결에 실려온 복 한 조각 같은 것이었지요. 걱정인 듯 들렸지만 그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묻는 사람의 눈은 그렇게 빨리 식지 않는 법이지요. 월선은 부엌 문턱에 기댄 채 대청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중 어른을 맞이하며 허리를 굽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가시 기울어진 것도 모르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 왜인지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어요. 월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등 위 화상 자국을 다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싼지요. 혹시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은 건 아닐까? 20년을 참아온 보람이 이제야 온 건 아닐까? 월선은 앞치마 끝으로 손등을 감싸며 작게 웃었습니다. 기름 연기에 절은 부엌 안에서 20년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방 그늘 속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그 웃음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면 끝장을 볼 사람이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으니 시어머니에게는 그것이 볼만한 구경이었지요. 시어머니의 입가에 가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에게 마지막으로 여물을 한 줌 던져주는
잔혹한 자비의 미소였어요. 월서는 이 마지막 온기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손이었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제사가 끝난 뒤 대청마루에 음복상이 차려졌습니다. 문중어른 넷이 상좌에 앉고 엄상철이 그 아래 자리를 잡았지요. 시어머니는 안쪽 벽에 기대 앉아 머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쫓고 있었어요. 월선이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출렁이지 않게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 올렸지요. 상 위에 놓인 전 접시들이 밤새 혼자 부친 것 치고는 흠잡을 데 없이 가지런했습니다. 엄상철 앞에 수저를 놓을 때 월선의 손끝이 아주 잠깐 머물렀어요.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 소반을 들어주던 그 순간이 아직 손등 위에 남아 있었지요. 되었냐고 물어봐주던 그 한마디가요. 큰 어른이 첫 수저를 드셨어요. 국물을 한 모금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국이 맑구나. 전 가져오게. 전을 집어든 어른이 한 입 베어 물더니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이 전 봐라. 겉은 이리 바삭한데 속은 살아있어. 이거 누가 부쳤노? 월선이 부처심더. 엄상철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요. 마치 제 공인 양 도라지 나물에 손이 간 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물간도 딱 맞고 상철아, 네 복이 많다. 이런 살림 솜씨가 어디서 나노? 큰 어른이 월선을 돌아보았지요. 월선이 고생이 많았겠다. 이만한 상을 혼자 차렸으니 월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지요. 입술이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등이 펴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온 이래로 가장 고든 등이었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심더.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큰 어른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 며느리가 시부모 봉양에 정성이 없심더. 음식도 건성이고 아침 문안도 빠뜨리는 날이 하다합니다. 월선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조용히 해라.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월선의 입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월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큰 어른을 향해 말을 이었지요. 불순구고 시부모의 불효죄, 이 자리에서 구하는 바이옵니다. 엄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합세했어요. 마심더. 진작에 말씀 올렸어야 하는데 내 아내인 기라 참아심더. 하지만 더는 못 참겠심더. 월선은 엄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두시진 전 부엌에 들어와 소반을 들어주던 사람이었지요. 손이 되었냐고 물어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조차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잠시 뒤 문중 어른들 앞에서 월선을 더 깊이 떨어뜨리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못 참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월선의 눈이 한 차례 크게 떨렸습니다. 큰 어른이 헛기침을 했지요. 상철아,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고 말고요. 어머니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심더. 시어머니가 눈가를 훔치는 신웅을 했습니다. 연기였지요.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어요. 하지만 큰 어른의 시선은 이미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월선은 입을 열려 했어요. 저는 밤을 꼬박 세워서 이 상을 차렸습니다. 20년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외치고 싶었지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루 위에 놓인 전 접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밤새 기름에 데인 손으로 한 장 한 장 뒤집은 전이었지요. 그 전을 지금 이 사람들이 먹으면서 정성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상철이 입을 열었어요. 제 아내이긴 하나 불효한 며느리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심더.
나가줬으면 하는 기라. 나가라. 두 글자가 대청마루에 떨어졌습니다. 월선의 시선이 천천히 엄상철에게로 향했어요. 아까의 온기는 이미 흔적도 없었지요. 남편의 눈에는 월선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비친 적이 없었어요. 그 순간이었지요. 월선의 무릎 옆에 놓여있던 솥뚜껑이 마루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쾅! 묵직한 무쇠가 나무 바닥에 부딪혔어요. 대청마루가 울렸지요. 솥뚜껑에 금이 갔습니다.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 줄 금이 촛불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월선은 그 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이었지요. 20년 동안 이 솥뚜껑 위에서 전을 부치고 고기를 찌고 나무를 볶았습니다. 기름이 퀴어 팔뚝에 흉터가 쌓여도 새벽까지 부엌에 혼자 서 있어도 이 솥뚜껑만은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금이 갔지요. 월선의 안에서도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0해 동안 꽉 틀어막고 있던 것이 솥뚜껑의 금을 따라 함께 벌어지고 있었어요.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과 마주쳤지요. 엄상철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월선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월선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눈이 아니었지요. 번철 위에서 기름의 온도를 읽던 눈, 전이 익는 순간을 한치의 오차 없이 포착하던 눈이 지금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천천히였습니다. 20년 동안 구부리고 있던 허리가 한마디씩 펴졌지요. 무릎이 펴지고 등이 펴지고 목이 펴지고 마지막으로 턱이 올라갔습니다. 대청마루 위에 선 월선은 엄상철을 내려다보았어요. 앉아있는 남편을 서서 내려다보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서방님, 월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20년을 이 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제산상을 혼자 차렸고 기름에 데워가며 전을 부쳤고 접에 속꽃까지 빨았지요. 엄상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문중 어른들 앞에서 이 여자가 입을 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정성이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월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불효했다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라 하셨습니다. 월선이 허리춤의 앞치마 매듭에 손을 가져갔지요. 매듭이 풀렸습니다. 20년을 두르고 살던 앞치마였어요. 기름때가 베어 빳빳해진 화상 자국과 땀과 눈물이 스민 찬이었지요. 월선은 그 앞치마를 두 손으로 들어 천천히 엄상철의 무릎 앞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흩어지지 않게 가지런히 접어서요. 이 앞치마는 이 집에 두고 가겠습니다. 허나 이 손은 이제 제 것이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았어요. 어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지요. 이마를 바닥에 대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큰 절이었습니다. 넉죽, 깊고 깊은 절이었어요. 어른, 20년간 부족한 머늘이 거두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 어른의 눈을 똑바로 보았지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른의 수저가 멈추어 있었습니다. 둘째 어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지요. 대청마루 위에 모든 숨소리가 멈추었어요. 쫓겨나는 사람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20년 묵은 앞치마를 남편 발치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문중 어른에게 이마를 바닥에 대고 감사하다 말하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찻잔이 기울어 탁자 위에 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예정의 어떤 그림이었어요. 질질 울며 매달려야 할 며느리가 등을 꼿꼿이 세우고
제 발로 걸어 나가고 있었지요. 월선이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월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대청마루를 내려서기 직전 월선은 단 한 번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앞치마를 한번 내려다보는 것이었지요.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월선이 대청마루를 내려서고 나서 잠시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손이 한 번 떨렸습니다. 아주 짧게 앞치마 위에 시선이 머물렀다가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다가 그리고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지요.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느낀 듯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끝내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었지만요. 월선은 부엌구석 선반 앞에 멈추었습니다. 나전함이었지요. 20년 동안 기름 연기 속에서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던 함이었어요. 월선은 그 함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가볍지 않았지요.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월선은 함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 집에서 가져나가는 것은 이 나전함 하나면 충분했지요. 그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녁바람이 월선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밀었어요. 나전함을 아는 두 팔에 힘이 들어갔지요. 월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허리가 펴졌지요. 20년 동안 부엌 천장만 보던 눈에 처음으로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초승달이 골목 위에 걸려 있었어요. 월선의 입가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웃음이라 부르기엔 아직 이르지만 눈물과는 확실히 다른 무언가였지요. 연 빈손의 나전함 하나만 쥐인 이 여인은 지긋지긋한 기름 연기 너머에서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월선이 끝내 열지 않은 그 나전함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장터 구석 빈술의 옆에 월선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나전함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감싼 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집에 나온 지 사흘째였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이 함 하나뿐이었습니다. 배가 고판지요. 장터 한쪽에서 전 부치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어요. 기름이 번철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월선의 귀에 박혔습니다. 20년 동안 날마다 들어온 소리였지요. 월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전을 부치는 노파의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았지요. 불이 새서 전 가장자리가 타고 있었어요. 월선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번철 위 전을 뒤집는 동작이었지요. 20년 동안 월선이 할 줄 아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전을 부치는 것, 기름의 온도를 손바닥으로 읽고 반죽의 농도를 눈으로 재고 불의 세기를 숨소리로 맞추는 것. 엄씨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번철 앞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월선은 멀리에 꽂혀 있던 은비녀를 뽑았습니다. 시집 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이 비녀 하나면 어디 가서도 굶지는 않는다며 멀리에 꽂아주신 것이었지요. 20년 동안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었어요. 월선은 그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나전함으로 눈을 돌렸지요. 함은 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월선은 비녀를 꼭 쥐고 장터 한쪽 포목점으로 향했지요. 나흘 뒤 장터 어귀에 작은 좌판이 하나 깔렸습니다. 은비녀를 팔아나려는 번철 하나, 기름 한 동이, 밀가루 반 가마, 그것이 월선의 전부였지요. 첫날 월선은
번철 위에 기름을 두르고 파전을 올렸습니다. 지글, 익숙한 소리가 장터바닥 위로 퍼졌어요. 20년 동안 제사상 위에서만 빛나던 손끝이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물론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전이 눅눅해지기 일쑤였고 어떤 날은 기름값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래도 월서는 하루도 번철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보부상 하나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거 얼마요? 2냉이옵니다. 부부상이 파전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씹던 입이 멈추었지요. 아니, 이 전이, 이 바삭함이 뭐요? 월선의 전은 다른 전과 달랐습니다. 근 기름에 바삭하게 서 있는데 속은 부드럽게 살아있었지요. 불의 세기를 손바닥 위 열기로 읽고 뒤집는 타이밍을 기름 소리의 높나비로 잡는 20년의 손끝이었어요. 이때 전 하나 더 주시오. 부부상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습니다. 하나가 오면 둘이 왔고 둘이 오면 넷이 왔어요. 해가 기울 무렵 밀가루 반가마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월서는 빈번철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웃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손끝이 오늘 처음으로 죗값을 받은 것이지요. 장독대 위에 서리가 3번 앉았다. 녹을 무렵이었지요. 월선의 좌판은 장터 어귀에서 장터 한복판으로 자리를 옮겨 있었습니다. 파전, 빈대떡, 녹두전, 해물전. 가짓수가 4수로 늘었고 번철도 하나에서 3수로 늘어나 있었어요. 그때 장터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월서나, 월선의 뒤집개가 허공에서 멈추었지요. 오라버니였어요. 멀리에 흰서리가 내렸고 한쪽 어깨가 예전보다 낮게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만은 틀림없었지요. 어릴 적 월선의 손을 잡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주던 그 눈이었어요. 오라버니, 월선의 뒤집개가 번철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덥진이 월선 앞에 섰지요. 2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터의 소란이 2 사람 사이로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도 덕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혼자서 이걸 하고 있었던 거냐? 월서는 대답 대신 앞치마로 손을 훔쳤습니다. 번철 위에서 전이 타고 있었지만 뒤집을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오라버니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나도 떠돌았다. 이것저것 장사를 하며 여기저기 옮겨 다녔지. 지금은 한양 쪽에 포목점 몇 채를 두고 있다. 덕진이 월선의 좌판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번철, 3 가지런히 쌓인 밀가루 포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덕진의 눈이 천천히 넓어졌지요. 그런데 덕진이 좌판을 둘러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월선아, 너는 어느 집에서 나온 것이냐?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대답했지요. 안동 근처 엄씨 집입니다. 남편 이름은 엄상철이고요. 이름을 듣는 순간 덕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상철이라 하였느냐? 덕진이 그 이름을 다시 씹듯이 중얼거렸어요. 월선이 놀라 물었지요. 오라버니, 혹시 그 사람을 아세요? 덕진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이름이었습니까? 월선의 손에서 뒤집개가 떨어졌습니다. 덕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가 우리 집 전답을 잃은 것 기억하지? 홍수 때가 아니라 빚 때문이었어. 빚문서를 쥐은 사람이 엄상철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너를 그 집으로 보내겠다는 약조를 하셨어.
결국 빚은 갚지 못했고 월선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시집 간 것이 그래 빚의 대신이었어. 덕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괴로워하신 것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분재기를 그렇게 철저하게 만들어 두신 거야.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혼수함을 건네주시던 날 아버지가 끝내 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신 것도. 월선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섭섭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눈길이었지요. 20년이 새롭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문서를 남기셨다는 것, 그리고 월선이 이 집 며느리가 된 것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덕진이 여동생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내 전이면 좌판이 아니라 점포를 열어도 되겠다. 내가 도울게. 월선의 손이 앞치마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내밀지 않았던 손이었지요. 월선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덕진의 말대로였습니다. 좌판은 작은 점포가 되었고 점포는 두 채가 되었지요. 월선의 전맛을 쫓아 한양 상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한양 종로 뒷골목에 향전이라는 간판이 걸린 것은 월선이 집을 나온 지 꼭 이태가 되던 해였습니다. 향기로운 전이라는 뜻이었지요. 이름은 덕진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자거리 사람들은 곧 그 집을 달리 불렀어요. 월선 전집. 주인의 솜씨가 워낙 남달랐으니까요. 향전 앞에는 아침마다 줄이 늘어섰지요. 번철 5개가 나란히 기름을 머금고 4명의 일꾼이 월선의 손놀림을 따라 전을 부쳤습니다. 하지만 불 조절만큼은 월선이 직접 했어요. 번철마다 돌아가며 손바닥을 열기 위해 대고 고개를 한 번 끄덕이면 일꾼이 전을 뒤집는 식이었지요. 덕진은 포목점 옆에 월선의 2번째 점포를 내었고 저자거리 상인들과의 거래를 맡아 살림을 불렸습니다. 남매가 한 몸처럼 움직이니 장사가 물오르는 속도가 남달랐지요. 향전이 한창 손님으로 북적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때가 지나 번철을 닫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뒷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지요. 주인마님, 뒷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월선이 뒷문을 나서자 도포 차림의 사내가 담장 아래 고꾸라져 있었어요. 갓도 없이 상투만 헝클어진 채 드러나 있었지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치를 굼은 얼굴이었어요.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월선이 사내의 어깨를 일으켰지요. 사내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렸어요. 산적을 만나서 짐도 노자도 다. 목소리가 바람에 끊겼지요. 전 한 접시하고 물 한 사발 가져와. 일꾼이 뛰어갔어요. 갓 부친 녹두전이 접시에 담겨왔지요. 월선이 전을 사내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서 드시오. 사내가 한 조각을 삼키고 다시 한 조각을 삼켰습니다. 물을 넘기고 마지막 한 조각까지 삼킨 사내의 눈에 비로소 빛이 돌아왔어요. 이는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 허치면이라 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뇨. 장터에서 전 파는 사람이 배고픈 손님 한 분 못 먹이면 그게 무슨 장사꾼이겠습니까? 허치명은 한참 월선을 바라보다가 품에서 작은 명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훗날 억울한 일이 생기거든 한양 관아에서 이 이름을 찾으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른 척하지 않겠소. 월선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명패를 받아 나저남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철 앞으로 돌아갔지요. 자리에서 겨우 일어난 허치명은 향전 문 앞에 서서 월선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엉뚱한 귀에 들어간 것은 향전 간판이 오른 지 석 달이 지나서였어요. 경상도 안동 근처 어느 고을 엄씨 집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제사상은 반으로 줄었지요. 저는 아예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월선이 나간 뒤로 전을 붙일 줄 아는 사람이 이 집에는 없었습니다. 엄상철은 마루에 걸터 앉아 한양에서 내려온 보부상의 입을 통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양 종로에 전집이 하나 있는데 줄이 끊이질 않는다 카더라. 주인 이름이 월선이라 하되 엄상철의 손에 들린 부채가 멈추었지요. 뭐라 카노. 월선이의 향전이라고 전맛이 한양에서 첫째 간다카되 엄상철의 입이 일그러졌어요. 쫓아낸 아내가 거지가 되어 죽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한양 종로에서 제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고 있다니 엄상철의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년납으로 남은 전답은 없다 해도 지금 전현이 벌어들이는 돈은 원래 우리 집 재산에서 나온 거 아이가. 돈 버는 거 내비두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식을 잘라야 한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엄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전현 친정 분재기를 아예 팔아치워야 하겠심더. 나 입안까지 다 받아놓았으이 파는 건 어렵지 않심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전현 옆에 붙어있는 오랍이란 놈, 그 놈부터 떼어내야 한다. 장사치 하나 밀고 하는 건 일도 아이제. 엄상철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지요. 그것은 아내의 성공을 축하하는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밥그릇을 개부스러가는 사내의 얼굴이었어요. 과연 월선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이 새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포졸 셋이 향전 앞에 나타난 것은 아침 장사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안으로 들어서더니 덕진의 팔을 잡았어요. 포목점 주인 한덕진, 밀무역 혐의로 관아에 출두하라. 덕진의 얼굴에서 피기가 빠졌습니다. 밀무역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장부대로 정정당당하게 포졸이 덕진의 말을 자르고 두 팔을 뒤로 꺾었지요. 밀가루 코대가 쓰러지며 바닥에 하얀 가루가 흩어졌습니다. 오라버니, 월선이 번철을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포졸이 월선의 손을 쳐냈습니다. 비켜라. 관아의 일에 끼어들면 너도 잡아간다. 덕진이 끌려가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여동생의 눈을 똑바로 보았지요. 월선아, 장사를 멈추지 마라. 내 걱정 말고 향전을 지켜라. 그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끊겼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향전 앞에는 흩어진 밀가루와 월선만 남았지요. 월선은 바닥에 쏟아진 밀가루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밀가루를 긁어 모으다가 손가락 사이로 가루가 빠져나가자 동작을 멈추었지요. 줄수록 빠져나가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월선은 일어섰지요. 앞치마에 밀가루를 털고 번철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장사를 멈추지 마라. 월선은 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도 향전 앞에 줄을 서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은 해질 무렵에 왔지요. 단골이었던 보부상 하나가 뒷문으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나쁜 소문이 돌고 있어. 소문이라뇨. 향전이 버리는 폐기름으로 전을 부친다고 장터 전체에 퍼졌어. 조심하시오. 보부상은 그 말만 남기고 뒷문으로 사라졌어요. 월선은 번철 앞에 서서 기름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직접 콩을 짜서 받아놓은
깨끗한 콩기름이었지요. 이 기름의 깨끗함을 아는 사람은 월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설상가상으로 다음 날 아침 월선이 향전 문을 열었을 때 발밑에서 무언가가 바스러졌습니다. 번철이었어요. 가게 앞에 놓아둔 번철 5개 중 가장 큰 것이 한가운데가 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들어와 망치로 내리친 것이었지요. 월선은 쪼개진 번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갈라진 금을 따라 천천히 짚었지요. 엄씨 집 대청마루에서 깨졌던 솥뚜껑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금이 월선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금은 월선이 세운 모든 것을 부수려 하고 있었지요. 그때 골목 저쪽에서 관아 아전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향전 주인 월선이요? 그렇습니다. 아전이 두루마리 하나를 내밀었지요. 불량기름 사용, 위생불량, 부정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었어. 열흘 안에 관아에 출두하시오. 월선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아니, 떨릴 힘마저 남아있지 않았지요. 아전이 돌아간 뒤 월선은 쪼개진 번철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라버니는 잡혀갔습니다. 손님은 끊겼지요. 번철은 부서졌고 고발장이 날아왔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월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지요. 월선은 고발장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텅 빈 향전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선반위 나전함에 닿았어요. 월선의 손이 함 쪽으로 향했습니다. 함 뚜껑에 손을 얹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열었습니다. 함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접힌 문서 한 장이었지요. 하나는 봉해진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월선아, 이것은 네가 가장 힘든 날에 열어보거라. 걱봉에 그렇게 적혀 있었지요. 월선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봉 한 자리가 아직 단단했지요. 월선은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다시 함 안에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었지요. 문서를 펼쳤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인장과 관아의 확인 도장이 함께 찍힌 분책이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본 전답은 딸 월선에게 증여하는 것이며 월선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을 관아에서 확인함.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20년 전부터 이 날을 대비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부인, 월선의 고개가 올라갔어요. 옥분이었습니다. 예전의 옥분이 아니었지요. 도도하게 코를 세우던 그 얼굴이 반쪽으로 야이어 있었어요. 저고리 소매가 해져 손목이 드러나 있었고 치마 끝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월선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지요. 옥분이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쫓겨나심도 엄상철한테요. 사달이 났다고 나가라 하대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월선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린내가 난다고 코를 찌근 막던 그 입이었어요. 마님이 고생이 많으시네라며 비웃던 그 입이었지요. 그 입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같은 꼴을 당했어요. 옥분이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지요. 너덜너덜해진 표지에 엄상철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상철의 비밀 장부예요. 전답을 남의 이름으로 빼돌린 것, 문중 재산을 횡령한 것 다 적혀 있심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말을 이었지요. 처음부터 안 것은 아니었심더. 하지만
부인이 집을 나가던 날 밤 그 사람이 장부를 숨기는 손길을 보고 알았심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 몰래 이 장부를 베껴두었심더. 월선의 시선이 장부 위에 멈추었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였지요. 부인,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게 내 팔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놈한테 같은 꼴을 당하고 나니 옥분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용서받으러 온 것은 아니옵니다. 다만 그 사내가 또 다른 여자를 버리는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한참 동안 옥군을 내려다보았지요. 이 여자가 미웠습니다. 안동에서의 그 비웃음이, 그 비릿한 입꼬리가 아직 월선의 기억 속에 박혀 있었어요. 월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솥뚜껑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지요. 잠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꺼진 앞권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번철 위에 기름을 둘렀어요. 지글. 익숙한 소리가 어두운 향전을 채웠습니다. 갓 부친 전을 접시에 담아 옥분 앞에 놓았지요. 먹게 한마디였습니다. 옥분이 전을 집어들었어요. 한이 빼어 물자 눈가에 물기가 번졌지요. 씹을수록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월선은 옥분 곁에 앉지 않았습니다. 번철 앞에 서서 다음 전을 뒤집고 있었지요. 하지만 월선의 뒤집개를 쥐인 손에는 아까와는 다른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발장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옥분이 가져온 장부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위에 나전함이 있었어요. 함 안에는 아직 열지 않은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월선은 이 장부 한 권으로 무너진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선이 나전함 속에 넣어둔 그 작은 명패는 곧 뜻밖의 문을 열게 됩니다. 관아마당에 사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월선은 마당 한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품에 나전함을 안고 그 위에 옥분이 건넨 장부를 올려놓은 채였어요. 그런데 월선의 옆에는 한 사람이 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한덕진이었지요. 덕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옥분에게 장부를 받은 그 밤, 월선은 향전문을 잠그고 관아를 찾아갔지요. 나전함 속에 넣어두었던 허치명의 명패와 옥분이 건넨 장부를 품에 안고서요. 관아 앞에서 밤새 서성이다가 아침이 되자 월선은 접수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허치명의 명패를 내밀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쪽 문이 열리고 나직은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대혹시 장터에서 전을 팔던 나리께서 그때 그 선비였군요.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허치명은 사헌부 감찰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의 문서 위조와 부정을 살피던 벼슬을 지냈던 인물이었지요. 엄상철이 관아 입안 문서를 손에 넣는 과정에서 관리를 매수한 정황을 이미 따로 살피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내가 맡겠어. 허치명이 장부를 받아들고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월선은 그 한마디를 믿고 관아를 나왔지요. 허치명은 덕진의 무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며칠 만에 석방 명령이 내려졌어요. 덕진이 비틀거리며 나왔지요. 옷이 흑투성이었고 한쪽 눈이 부어 있었지만 월선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월선아, 월선이 오라버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손으로 덕진의 팔을 잡았지요. 눈가에 물기가 번졌지만 월선은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매 끝으로 덕진의 부은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지요. 이제 두 남매는 관아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엄상철과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엄상철이 월선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지요. 꼴 좀 봐라. 관아까지 끌려와서도 장부 타령이가 시어머니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낮게 웃었어요. 옥분 그 계집 말만 믿고 여기까지 온 게냐. 저 장부가 뭔 소용이 있다고.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전 함 위에 얹은 손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때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사돈가 자리에 올랐어요. 발인 측 진술하라. 엄상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갓을 고쳐 쓰고 목청을 가다듬었지요. 소인의 천처 월선이 불량 기름으로 전을 부쳐 팔아 한양 백성들의 건강을 해쳤심더. 또한 소인의 재산을 빼돌려 불법으로 장사 미천을 마련한 바 엄히 처벌해 주시옵소서. 엄상철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뒤에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지요. 사돈가 월선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 월선, 할 말이 있느냐? 월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사돈 나으리, 먼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해보아라. 이 자리에 증거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선은 나전함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자개가 박힌 작은 함이었지요. 친정어머니가 혼수로 싸 보내준 20년을 월선과 함께한 함이었습니다. 안돔을 나올 때 가져온 단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월선이 함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지요. 이것은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서 남기신 분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친정아버지가 딸 월선만을 위해 따로 남겨두신 전답문서로 관아의 입안까지 받은 것이지요. 월선이 문서를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친정아버지의 인장과 관아의 확인 도장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답은 딸 월선에게 증여하는 것이며 월선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을 관하여서 확인함. 아나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엄상철의 입이 벌어졌지요. 뭐라, 서방님. 월선의 목소리는 전을 붙일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서방님이 옥분 앞으로 옮긴 전답, 시어머니 앞으로 옮긴 전답, 모두 제 동의 없이 빼돌린 것이지요. 이 문서에 따르면 그 모든 이전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엄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시어머니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월선은 나전함 위에 놓인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옥분이 건넨 그 장부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엄상철의 비밀 장부입니다. 문중 공금 횡령, 전답 불법 매각 시도, 관아문서 위조, 모두 이 안에 적혀 있지요. 월선이 장부를 삿돈 앞에 올렸습니다. 삿돈과 장부를 펼쳐 풀었지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삿돈의 눈이 좁아졌어요. 엄상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위조요. 전현이 꾸며낸 거라니까요. 조용히 하라. 삿돈의 한마디에 엄상철의 입이 닫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뒷문이 열렸어요. 말빨곡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허치명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죽 웃고 있던 엄상철의 얼굴에서 그 웃음이 천천히 지워졌어요. 사헌부 감찰 전직 허치명이요. 이 사건에 관련한 증거를 별도로 수집하여 이 자리에 제출하겠어. 관아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돈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지요. 허치면이 두루마리 하나를 사돈 앞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엄상철이 관아문서 담당 아전을 매수하여 분재기 위반을 불법으로 처리한 증거요. 엄상철은 분재기에 적힌 보호 조항을 어떤 것처럼 꾸미기 위해 관아 아전을 매수했고 그 때문에
가짜 입안이 만들어진 것이옵니다. 아전의 자술서와 수수한 뇌물의 내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관아마당이 찬 바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엄상철의 무릎이 풀렸어요. 꿇어앉았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삿돈과 장부와 허치면이 올린 두루마리를 번갈아 후었어요. 엄상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하라. 분재기 입안을 불법 처리한 것이 사실이냐? 엄상철이 바닥에 이마를 찢었어요. 소인이 잘못했심더. 한 번만 봐주있어. 삿돈과 포졸을 돌아보았습니다. 엄상철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엄상철의 두 팔을 뒤로 꺾었지요. 포졸에게 두 팔이 꺾이는 순간 엄상철은 월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월선은 이미 그쪽을 보고 있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기어가려 했어요. 상철아, 상철아. 그 모습을 월선은 번철 앞에 서 있을 때와 같은 자세로 지켜보았습니다. 등을 고추 세우고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얼굴에는 기쁨도 분노도 없었지요. 전이 다 익은 뒤 번철에서 내릴 때의 그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포졸이 엄상철을 끌고 나간 뒤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그제야 시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큰 어른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를 불효라 몰던 사람이 정작 집안을 욕보인 아들의 죄를 덮고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불효라 몰아세우던 그 입이 지금은 아무 말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문중 제사상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집안 문서에도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지요. 아들 대신 살림을 틀어주던 그 손이 마침내 빈손이 되었습니다. 허치면이 월선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아 다행이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에 대한 고발은 모두 무고로 판명한다. 빼앗긴 전답에 원상복구를 명한다. 말이 관아마당에 울렸어요. 덕진이 월선의 팔을 잡았지요. 했다. 월선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울지 않았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지요. 월선의 시선이 관아마당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이 담장 그늘 아래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월선과 눈이 마주치자 옥분의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지요. 월선은 옥분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관아마당 위로 바람이 불어왔지요. 월선의 흩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나전함을 가슴에 안은 월선의 어깨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 보였어요. 새벽빛이 종로 골목을 적시기 전에 향전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월선이 악궈시에 장작을 넣었지요. 불씨가 살아나며 부엌벽을 붉게 물들였어요. 엄씨 집 부엌의 악고니가 떠올랐지요. 20년 동안 혼자 불을 지피고 혼자 꺼뜨리던 그 악궈시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 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피우는 불이 아니었지요. 월선이 월선을 위해 올리는 불이었어요. 번철 5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쪼개졌던 큰 번철 자리에는 새 번철이 올라가 있었지요. 덕진이 장터대장간에서 직접 맞춰온 것이었어요. 기름단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직접 짠 콩기름 냄새가 부엌 안에 퍼졌지요. 지글, 그 소리가 텅 빈 향전을 채웠습니다. 월선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지요. 긴장이 풀리는 것이었어요. 밀가루 반죽을 풀었어요. 파를 썰어 올리고 해물을 얹었습니다. 첫 번째 전이 번철 위에 놓였지요.
취지직. 가장자리가 노릇하게 익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월서는 번철 앞에 서서 나저남을 열었습니다. 전을 붙이면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어요. 봉 한 자리를 조심스럽게 열었지요. 기름 연기 속에서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월서는 오랫동안 편지를 읽었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접어 가슴 앞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월서나, 네가 이 편지를 열었다면 이제는 더는 남의 집 머느리로만 살지 말거라. 네 이름으로 밥을 짓고 네 이름으로 불을 피우고 네 이름으로 살아라. 그것이 어미가 내게 바라는 전부다. 월선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이 전과는 조금 달랐지요.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단단해져 있었어요. 월선은 편지를 함 안에 곱게 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번철로 시선을 돌렸지요. 전이 딱 알맞은 때였어요. 뒤집개를 들어 전을 뒤집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달라졌지요. 한 단계 더 노릇해지는 소리였어요. 문 열었어. 해가 골목 위로 올라올 무렵 첫 손님이 문을 밀었습니다. 단골이었던 보부상이었지요. 억울한 거 다 풀렸다면서요. 소문이 전부 거짓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서 앉으시지요. 월선이 갓붙인 파전을 접시에 담아 내밀었어요. 보부상이 한이 빼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이 맛이야. 이 맛이 돌아왔어. 보부상의 목소리가 골목까지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행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지요. 뒤로 아낙 둘이 따라 들어왔어요. 해가 한 뼘 더 오르자 향전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서는 번철 5개를 돌아가며 전을 붙였지요. 예전과 같은 손놀림이었지만 월선의 등이 달랐습니다. 구부리고 있지 않았지요. 허리가 곧았어요. 점심때가 지날 무렵 향전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향전이요? 장난기 머금은 표정의 오라버니였지요. 그 뒤에서 옥분이 멋뭇거리며 문지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옥분은 문을 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들어오게. 월선이 번철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문지방을 넘었어요. 향전 안을 둘러보았지요. 번철 5개가 나란히 기름을 머금고 전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연기가 천장까지 올라갔지만 엄씨집 부엌의 그것과는 달랐지요. 이 연기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앉게 월선이 전을 접시에 담아 옥분 앞에 놓았습니다. 옥분이 전을 집어들었어요. 한 입 빼어 물고 한참을 씹었지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맛있어요. 옥분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떨리지는 않았지요. 옥분은 그 뒤로 향전 한쪽에서 허드레시를 거들며 살았습니다. 월서는 그녀를 가족이라 부르지는 않았어요. 하나 굶기지도 않았지요. 덕진이 월선 옆에 앉았습니다. 번철 위에서 익어가는 전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지요. 월선아, 응,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았겠다. 월선의 뒤집개가 한 박자 멈추었어요. 번철 위에서 기름이 찌직하고 튀었지요. 아마 보고 계시겠지. 뿌듯해하시면 좋겠다. 월선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남아 있었어요. 남매는 나란히 앉아갓 굳힌 전을 말없이 나눠 먹었지요. 기름 냄새와 저녁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종로 골목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향전 안에서 월선이 앞고시에 장작을 넣었지요. 이 부엌은 엄씨집 그 부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트집도 남편의 비아냥도 첩배 비웃음도 없었지요. 월선의 부엌기였어요. 번철 5개 위에
기름을 둘렀습니다. 지글 기름이 퍼지며 익숙한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지요. 월서는 번철 옆에 놓아둔 솥뚜껑을 손에 들었어요. 새로 장만한 솥뚜껑이었습니다. 금이 가지 않은 새까만 무쇠였지요. 대청마루에서 바닥에 떨어져 한가운데가 쩍 갈라졌던 그 솥뚜껑과는 달랐어요. 탁! 뒤집개가 솥뚜껑을 쳤어요. 맑은 소리가 향전 안에 울렸습니다. 탕! 탕! 한 번 더 쳤지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20년 동안 부엌 천장만 보며 고개를 숙이고 살던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번철 위에서 기름의 온도를 잃고 장터에서 판을 다시 세우고 관아마당에서 나전함을 열어 제 이름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월서는 솥뚜껑을 번철 위에 탁 굴려 놓았습니다. 뒤집개를 허리춤에 꽂았지요. 앞치마, 매듭을 단단하게 여었어요. 그리고 향전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환한 아침 햇살이 번철 위를 비추었지요. 안동 근처 어느 고일을 나오던 밤 조승달 아래에서 이 여인은 빈손에 나전함 하나만 쥔 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햇살 가득한 이 문 안에는 번철 5개와 기름 냄새와 오늘 올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 안에는 이제 열어본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라. 말이 아침 햇살과 함께 부엌 안을 가득 채웠지요. 월선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환하게 사람들은 오래도록 월선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집에서 하찮은 부엌일이라 불리던 것이 세상 밖으로 나오자 월선의 밥줄이 되고 이름이 되었다고요. 20해 동안 그 손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내는 결국 그 손에 자기 죄가 모두 들려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남의 것을 빼앗은 자는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팠습니다. 말없이 부엌을 지키던 손이 결국 제 이름을 되찾았고 빼앗기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마침내 자기 불을 피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